원장님, 요즘에 기미가 너무 올라오는데 기미 혹시 없앨 수 있나요? 기미를 완전히 없앤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많이 좋아지게 만들 수가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기미 그리고 색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91% 정도가 구독하지 않고 보고 계시는데요. 바쁘시더라도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제 채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입니다. 요즘 이제 골프 시즌도 좀 끝나고 해도 좀 약해지면서 이렇게 색소 치료를 받으려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 색소 중에 기미로 고민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기미가 왜 생기냐? 먼저 처음에는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게 좀 있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기미가 있으면 따님들 또 자매들 기미가 대부분 있죠. 이런 유전적인 게 좀 있고, 그리고 타고난 것 말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적으로 기미를 심해지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여성 호르몬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 임신하고 출산하고 나서 보면 없던 기미가 생겼다, 아니면 원래는 굉장히 연했는데 기미가 확 진해졌다, 이런 경우들을 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외선에 노출되면 그것도 또 기미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돼요. 그래서 여행을 많이 다니시거나 야외 활동 많이 하시거나 이렇게 햇빛 많이 보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색소 그리고 기미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가해지는 여러 가지 자극들, 또 화학적인 필링들, 그리고 수면 부족이나 그 다음에 피부의 건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피부에 해가 되는 그런 인자들이 기미를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제가 기미를 진짜 치료하고 싶은데 기미 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미 치료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먼저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화인자들 관리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악화인자가 작용하면 색소가 더 만들어지고 기미가 심해지니까요. 그래서 악화인자 관리하면서 기존에 많이 있는 색소는 이제 줄여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바르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화장품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바르는 비타민 C라든지 아니면 바르는 뭐 레티놀이라든지 아니면 미백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성분들, 바르는 기능성 화장품 종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르는 약이 있죠. 이거는 이제 성분이 하이드로퀴논이나 트레티노인이나 이런 이제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미백에 도움이 되는 이런 바르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미백에 도움이 되는 이제 영양제들이 있죠. 첫 번째로는 이제 비타민 C, 제일 잘 알려져 있죠. 이 비타민 C는 이 멜라닌 색소의 합성을 좀 저해하고 항산화 효과가 있으면서 기미를 밝게 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최소 3,000에서 한 9,000 정도 챙겨 먹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먹는 글루타치온이 있죠. 글루타치온도 하루에 순수 글루타치온 용량으로 500mg 이상 복용할 경우에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했을 때 색소가 밝아진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양제들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먹는 의약품이 있죠. 가장 유명한 게 요즘 트라넥삼산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성분명이고 약의 이름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뭐 도란사민이라고도 있고 뭐 트란시노라고도 있고 또 멜린제스라고도 있고, 이런 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성분의 약을 드시면 색소가 좀 밝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내원해서 받으실 수 있는 치료는, 우리가 기미 치료 받는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레이저 토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토닝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제 과거의 영상들을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 색소가 많이 올라오기 전에 먼저 진피가 망가지고 진피에 혈관이 많아지고 또 염증이 많아지고, 이런 과정들이 선행이 되면서 색소가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혈관을 줄여주는 치료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 레이저 치료도 할 수가 있고, 또 제네시스라고 하는 레이저 치료를 하면 진피가 약간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색소가 있는 분들에서 또 이런 제네시스 치료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여러 가지 고주파 시술들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논문들로도 많이 나와 있고, 제 과거 영상들을 찾아보시면 색소가 생기기 전에 진피가 노화되고 망가지고 그러면서 색소가 많아지는데, 이렇게 고주파 치료를 하고 진피를 개선해주면 색소가 좋아진다, 그런 영상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주파 치료들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주사 시술들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즘 스킨 부스터라고 해서 약물을 피부에 주입해줘서 피부에서 이제 톤이 밝아지거나 뭐 주름이 개선이 되거나 모공이 좋아지거나 뭐 수분감이 좋아지거나 장벽 기능이 좋아지거나, 이런 다양한 피부에 도움이 되는 효과를 주는 그런 시술들을 스킨 부스터라고 이제 통칭해서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킨 부스터류를 잘 활용해서 주사 시술을 해주면 기미가 좀 밝아지는 이런 효과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건요, 줄기세포 시술인데요. 최근에 이제 혈액을 채취한 다음에 여기서 줄기세포를 얻어서 주입을 해주는 이런 치료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색소가 있는 그런 분들한테도 했을 때 톤이 밝아지고 색소가 좋아지는 그런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기미 치료 여러 가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제일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가 있을까요? 제가 치료를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환자분들마다 상황이나 상태나 뭐 이런 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이제 디자인이 되어서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은 제가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치료들을 이제 사람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치료를 해요. 그런데 제가 요즘 좀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하는 치료는 요즘 이제 줄기세포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줄기세포 치료가 뭐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혈액 검사할 때 팔에서 피를 빼잖아요. 그것처럼 병원에서 이제 피를 좀 뺀 다음에 그 피를 이용해서 원심 분리기라는 거를 돌리면 피에 있는 성분들이 분리가 돼요. 그 중에 이제 혈소판이 많이 모여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혈소판이 있는 층에 CD34라고 해서 혈액 속에 있는 줄기세포들이 많이 이제 모여 있는 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혈액 줄기세포가 많이 들어있는 이 층을 이용해서 환자분 피부에 다시 주사를 하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이것을 다시 혈액으로 주입을 해드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치료가 혈액 줄기세포 치료입니다. 줄기세포 치료 효과가 정말 좋나요? 네, 효과가 좋은데요. 말로 하는 것보다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게 이제 한 달 간격으로 3회 정도 치료를 했을 때 이렇게 전후에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환자분인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한 달 간격으로 3회 정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도 또 다른 케이스인데 이 경우에도 이제 한 달 간격으로 3회 정도 이렇게 하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는 이제 2주 간격으로 4번 정도 이렇게 시술을 받은 케이스예요. 그러면서 이제 레이저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존에 이제 출판되어 있는 연구들도 이렇게 효과가 좋은데요. 최근에는 이런 혈소판이 모여 있는 층만이 아니라 이제 혈액 줄기세포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 층이 확인이 되고 그걸 이용해서 또 시술을 하고 그러면서 이쪽 분야가 점점점 발전하고 있고 또 실제로 치료에 사용했을 때 효과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이런 줄기세포 치료가 안전한가요? 그쵸. 안전하죠. 이제 외부에서 어떤 물질을 주입하는 게 아니고 환자분 본인의 피를 채취한 다음에 걔를 좀 분리를 시켜서 그 중에 일부를 얻은 다음에 다시 주사를 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고 이제 주사를 하기 때문에 주사를 할 때 약간의 통증과 그 주사바늘 자국 그리고 간혹가다 어떤 부위에 멍드는 거 이런 정도의 불편함이 있지 특별히 뭐 어떤 다른 불편함이나 부작용은 없는 편입니다. 원장님 그럼 이 줄기세포 치료 간격은 어떻게 돼요? 이게 기존 연구를 참고하면 시술 간격 같은 경우는 어떤 연구는 2주 간격으로 하고 또 어떤 연구는 4주 간격으로 하고 이렇게 2주에서 4주 정도 간격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술 횟수도 어떤 연구는 뭐 한 3회 정도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연구는 뭐 6회나 더 길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또 이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이 시술 간격이나 횟수가 달라지긴 하지만 보통은 한 달 간격으로 3회 정도를 하고 이후에 경과를 보고 뭐 그것들을 더 추가할지 혹은 간격을 띄우고 유지치료로 넘어갈지 이런 것들은 판단하게 됩니다. 원장님 줄기세포 치료 후 주의사항은 어떻게 될까요? 주사 시술을 했기 때문에 얼굴에 이제 바늘 자국들이 좀 생기게 되고요. 또 간혹 가다가 어떤 부에 멍이 좀 들 수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특별하게 뭐 부작용이나 뭐 어떤 주의할 사항은 없는데 그런데 이제 바늘을 이렇게 막 찔러놨기 때문에 좀 자극이 되는 화장품을 쓴다거나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금 색소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치료를 받으시는 상황이니까 자외선에 노출이 되거나 이 색소를 심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기미와 색소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많이 발전하고 있는 이 줄기세포 치료 관련해서도 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기미나 색소는 기존에 많이 생긴 것들을 줄이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색소가 더 추가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예전 영상들 보시면 자외선 차단이나 뭐 세안이나 보습이나 아니면 바르는 약 사용이나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전 영상들을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당신의 피부에 광인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